자, 그리고 우리 통치제도의 정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일단 먼저 통치제도의 정비는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 중앙정치제도와 지방행정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중앙정치제도 보면은 의정부와 육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의정부와 육조, 그 태종과 세조 그리고 막 이렇게 배울 때마다 배웠잖아.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썼고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썼었잖아.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하고 자, 밑줄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야. 그래서 삼정승의 합의에 따라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우리 막 이제 사극 드라마나 보면 대빵인 그 왕 다음으로 정말 그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영의정 그 다음에 좌의정과 우의정이거든. 그래서 이 삼정승의 합의에 따라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밑으로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신하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삼정승의 그 합의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게 의정부야. 그리고 육조는 밑줄, 자,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야, 말 그대로. 그래서 이호, 예병, 형, 공조, 이거는 부서야, 부서. 각각 부서가 달라. 보면, 옆에 보면, 자, 자료 3번 봅시다. 자료 3번 옆에, 오른쪽 옆에 자료 3번을 보게 되면, 왕 다음에 의정부, 그러니까 삼정승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육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의정부에서 정책을 결정을 하면, 정책을 결정하고 넘기면 이제 얘네가 집행을 하는 거야, 육조가. 그래서 의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여기서 이제 일처리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여기서 3사 별표 치세요. 3사. 별표 3개, 아니 5개. 자, 이 3사 왜 중요하냐? 이 3사를 볼 때 고려의 3사와 우리가 비교해서 볼 줄 알아야 돼. 고려에서 3사는 단순히 회계 담당이었어. 단순히 회계 담당. 근데 이 조선의 3사는 달라. 언론 기능을 담당해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그래서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곳이 이 3사였던 거야. 그래서 이 3사의 세 가지 부서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이 부서. 자, 사헌부. 사헌부는 관리의 비행을 그러니까 관리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감찰하는 곳. 감찰 감시하는 곳이고. 그리고 사관원. 사관원은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간언하는 곳. 그러니까 충원을 하는 곳이지. 그래서 왕에게 전하, 그거는 옳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언하는 곳이 사관원. 그리고 홍문관. 홍문관은 왕의 정책을 자문하는 곳, 경영 담당을 하는 곳. 그래서 이렇게 세 곳을 우리가 삼사라고 부르고, 이 삼사에서 중요하게 담당하는 것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거라는 거. 그래서 고려의 삼사와 비교해서 볼 줄 알아야 됐고. 자, 그리고 승정원. 자, 이 승정원도 왕의 비서기관이야. 그래서 왜 그 내관 중에서도 왕 바로 진짜 측근에서 측근 승선이라고 하지, 승선. 거기 승선 있는가 이러면서. 그래서 왕의 비서기관일 승정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서기관. 그리고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야. 그래서 반역죄라든지 나라의 큰 죄인을 조사하는 곳이야. 그래서 왕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죄인을 이렇게 자문하는 곳이 이제 이 의금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세 가지는 그냥 한번 읽어봐. 자, 춘추관은 역사서 및 보관하는 곳. 그리고 한성부는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거의 약간 경찰 비슷한 거지. 그리고 성균관은 최고의 교육기관, 최고의 대학교인 거지, 유학교육기관. 자, 이렇게. 그리고 지방행정제도도 별거 없어. 자, 일단 우린 지방을 크게 8도로 나눠.
팔도로 나누고 이 팔도에 각각 관찰사를 파견을 해. 이름, 기억, 관찰사 파견. 지금 선생님 밑줄 치는 곳은 니네도 똑같이 밑줄 쳐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별표 치면은 똑같이 별표 치고. 오케이? 자, 그래서 팔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파견을 하고 그 밑에는 부목군현이 있는데 이 부목군현에는 이제 이 팔도 밑에 이제 시골 그런 데를 이제 말하는 거지. 자, 수령. 관찰사를 말하는 거야. 이 관찰사. 수령은 모든 군현에 파견을 한다는 거. 자, 고려랑 또 다른 게 있는 거야. 고려 때는 군현에는 파견하지 않았어. 고려 때는. 근데 조선 때는 수령을 모든 군현에게 파견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방의 행정이라든지 사법,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게 수령이었고 이 수령을 보좌하는 게 누구냐? 향리였어요. 향리. 그래서 이 향리는 자 밑줄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수령이 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스리면 그 밑에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면서 지방행정의 그냥 일반 실무 같은 거. 그러니까 막 누군가에게 돈 거두러 다니고 뭐 이렇게 조사하러 다니고 이런 모든 잡스러운 건 다 향리가 했다고 보면 돼. 그래서 고려시대 때보다 권한이 약해졌고 수령을 보좌하고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했다는 게 이제 향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거 유향소. 자, 이 유향소는 또 다른 말로는 향청이라고도 하는데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야. 스스로 만든 기구라는 거지. 지방 양반들이 만든 자치기구.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고 그래서 수령의 자문 담당을 하면서 향리들을 감시 감찰하는 거야. 쟤네가 잘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교화시키면서 향촌의 유교 질서들을 보급시키고 이렇게 했던 게 유향소라는 거지. 그래서 유향소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료 3번에 보면 3사는 왕의 견제기구였다는 거. 그리고 승정원과 의군부는 왕의 강화기구.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 자, 그리고 다음. 자, 군사와 교통, 그리고 통신제도를 볼 건데, 군역제도는 뭐냐면, 군대. 말 그대로 군대야, 군대. 그래서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면, 자, 밑줄 치세요.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는 정군 복무 및 또는 관련 비용을 부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대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또는 이 군대에서 쓰는 비용들을 부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인 남자들, 관료라든지 학생, 향리는 군역을 면제받았어. 그래서 웬만한 진짜 돈 있는 양반들은 자신이 관료다, 뭐 향리다 이러면서 군역을 면제받았어. 나중에 이것도 부정부가 진짜 많이 일어나게 되지. 그리고 군사 조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게 되는데, 자, 알아야 됩니다. 중앙군의 5위. 그리고 지방군은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때 나왔던 분이 계시지? 이순신. 이순신이 뭐였어? 좌수군 절도사였잖아.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 전라의 왼쪽 그 바다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분. 그래서 중앙군은 5위, 그래서 한양과 궁궐을 수비했고, 그리고 지방군은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해서 육군과 수군을 통솔했던 거야. 그러니까 병마절도사는 육군, 수군절도사는 수군.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리고 잡색군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예비군이야, 예비군. 예비군.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신들의 일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거나 뭔가 이런 일이 터지면 그때는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병력으로 동원이 됐던 게 잡색군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돼. 중앙군의 오위, 그리고 지방군의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그리고 잡색군 이렇게. 그리고 교통통신제도 정비를 보게 되면 조운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운제도가 뭐냐? 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한양으로 운송하는 거. 이걸 우리는 조운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면제받은 데도 있었어. 제외되는데. 이 평안도나 함견도는 제외가 됐어. 왜냐면 현지에서 국방비로 쓰거나 또는 사신 접대비로 쓰라고 제외를 해줬어. 여기랑 또 한 곳도 적어. 거기다가 제주도. 이렇게. 제주도에서도 거기서도 뭐 알아서 쓰라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곳은 제외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8도로 나누게 되는데, 이 평안도나 함경도는 이 국경지방이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국방비로 쓰고, 그리고 사신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신 접대비로 쓰라고 얘네는 걷지 않았던 거야. 지방 세금을.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걷지만 이거를 이 한양으로 보내지 않고 여기 안에서 썼다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둬야 되고. 자, 여권제도는 뭐 그냥 물자 수송을 위해 주요 지역의 역, 우리 기차역, 대전역 막 이런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봉수제는 그거잖아. 그 군사적 위급 상황 때 평상시에는 한 개만 해놓는데 막 전쟁이 터지거나 뭐 누군가 오거나 이러면 3개 크거나 5개 키거나 이러면서 그 상황을 전달했던 그거지, 봉수제. 이 봉수제는 뭐와 함께 하냐면 늘 파발과 함께 해. 파발꾼이 뭐냐? 솔직히 봉수제로 그 상황을 알리기에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 내용 전달이 잘 안 된다든지. 근데 시급해 하니까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내용 전달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내용 전달을 누가 하냐? 파발꾼. 그러니까 말을 타고 서찰을 전달하는 이제 파발꾼. 그래서 이 파발꾼들을 시켜서 내용도 같이 전달을 하는 거지. 이 위급시에. 자, 그리고 교육과 관리 등용제도. 자, 교육제도는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유교적 교양과 능력을 갖춘 관리 양성 목적이라는 거. 왜? 유교 사상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정립을 했기 때문에 유교. 그래서 유학 교육을 보게 되면 서당. 일단 이 서당에서 이게 초등이야, 초등. 서당에서 배우고 사부학당.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한 거의 중등? 그래서 사부학당. 서울에는 사부학당이라고 부르고 지방에서는 향교라고 불러. 그래서 서울에서는 사부학당이라고 부르고 지방에서는 향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과정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지. 이 고등과정이 이 성균관이야, 성균관. 고등과정. 그래서 이 성균관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순서야. 초등 때는 서당, 그리고 중등 때는 사부학당과 향교, 그 다음에 고등과정은 성균관에서 이렇게. 그리고 기술교육도 마찬가지로 배워. 의학, 외국어, 법학, 천문학 등을 배우기도 한다는 거. 자, 관리 등용제도. 자, 우리는 관리가 등용될 때 3가지 방법으로 등용이 돼. 어떻게? 과거제도. 과거 시험을 보고 들어오거나 또는 음서제도. 자신의 아버지가 관리 5품 이상이면 그 관직을 그대로 자식에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 세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천거제도. 이 천거제도는 뭐냐면 추천이야, 추천. 추천해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추천제도.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관리가 등용되게 되는데, 일단 과거 먼저 보게 되면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어. 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등록된 거야. 하지만 주로 양반들만 응시를 했던 거지. 왜냐면은 내가 양인 이상이더라도 과거제가 3년마다 한 번씩인데 이걸 보겠다고 3년 동안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생계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양반들만 보러 갔지
그냥 일반 상인이라든지 농민, 이런 사람들은 생계를 책임지고 하느냐고 볼 수가 없었어,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법적인 거야.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건. 그래서 주로 문과, 그리고 묵과, 그리고 잡과,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문과는 문관을 선발하고, 주로 양반자제들이 응시하고, 묵과는 무관을 선발, 장군을 선발하는 건데, 주로 양반서부터 상민, 향리자제가 다 응시할 수 있다는 거. 그 잡과는 뭐 기술관 선발. 그래서 기술관이나 향리자제들이 응시했다는 거. 그러니까 문관이 제일 높았던 거지. 근데 여기서 또 볼 거는 고려 때는 묵과 시험이 없었어. 근데 조선 때는 묵과 시험이 생겼다는 거. 자, 그리고 음서 제도는 공신이나 고위 관료의 자제를 시험 없이 관리로 선발하는 거. 낙하산이지. 선생님 늘 말하듯이 낙하산. 천거는 추천을 받아서 관리 선발. 이래서 특징. 자, 특징 알아둡니다. 고려시대에 비해 음서와 천거의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축소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음서 출신자는 고위 관리로 승진이 어려운 이런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점점 발전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 때는 과거제를 조금 중요시 여겼고 개인의 능력을 좀 더 중시하게 되는 이런 사회로 점점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문제 숙제. 자, 페이지 120페이지에서 4번에서 7번, 그리고 페이지 122쪽 11번에서 20번까지 이렇게 풀고 선생님한테 채점을 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자신이 틀린 번호 적어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숙제 안 한 친구들 선생님이 명단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꼭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수요일날 내준 숙제랑 다 같이 해서 적어도 금요일까지는